그래도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라든가 태도라든가 방향성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의 어떤 수사 과정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점쳐보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지금 4.15 부정선거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것도 좋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러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윤석열이 양정철 이번 4.15 부정선거의 어떤 핵심에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민주연구원장 양정철과 어떤 관계를 가졌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난 윤석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언급이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양정철을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윤석열이 양정철을 2015년에 만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양정철은 자신에게 총선 출마를 제의하더라. 그렇지만 자신은 거절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는 양 원장을 처음 만난 건 2015년 말께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2015년이면 벌써 4, 5년 된 것이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양 원장이 윤석열을 그래도 꽤 오랫동안 오래 전부터 알아왔다, 관계를 맺어왔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윤 후보자는 대구 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에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에 올라오면 얼굴을 한번 보자고 해서 식사 장소에 갔더니 양정철이 나와 있었다. 당시에 자기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얘기했다라고 설명을 했다. 이어 윤 후보자는 제가 양 원장을 만난 거는 그분이 야인이던 시절이고, 물론 이제 양정철이가 자신을 야인이라고 칭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양정철을 야인으로 많이 불렀지만, 이게 윤석열에게 총선에 출마하게끔 권유할 만한 그런 말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양정철이가 정권의 핵심 권력층과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또한 방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긴 하죠. 하여간에 이 야인이던 이 양정철이 한번 출마라는 이야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거절을 했다. 그런데 2016년에 또 양정철이가 윤석열 총장을 또 윤석열에게 또 이런 어떤 이야기를 건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검 검사로 있을 때 공직 사퇴 기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몇 차례 양정철로부터 전화가 와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없느냐,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재차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이제 윤석열은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 원장과 몇 차례 만났다고 하지만 단둘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윤석열은 전 구분이 야인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정치권에 연계된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조심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를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윤석열을 보면은 뭐 예전에 유명한 말인 뭐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윤석열은 사람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사람으로 또 얼핏 보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리더십도 있는 것 같고 보스 기질도 있는 것 같고 사람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것 같은데, 물론 이 양정철이 이렇게 총선 출마를 제의한 것에 대해서 거절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자신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이렇게 무언가를 제의하려고 하는 이런 양정철에 대해서
그냥 마냥 부정적인 입장을 갖지는 않았겠죠. 오히려 좀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을까, 양정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는 뭐 관계가 있을 것이다,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기사는 없지만, 근데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 2019년 9월 기사입니다. 윤석열 총장인 시절이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양정철 등을 불기소했다는 기사입니다. 불기소했다. 한번 읽어보죠. 자유한국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양정철, 그리고 이광재, 그리고 안희정, 윤태영, 이 4명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를 양 원장과 안 전 지사, 그리고 윤 전 대변인에게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특히 이 전 지사는 정치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국당은 이제 지난 6월 양 원장 등 이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두고 급여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 그래서 뇌물을 어떤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올려놓고 뇌물을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 4명을 고발을 했던 것인데, 이것과 똑같이 돈을 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법적 처벌을 받았죠. 송 전 비서관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골프장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급여와 고문료 등 명목으로 2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수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는 것. 근데 이 골프장 사장은 참 대단하네요. 2011년부터, 그죠? 2011년부터 이 4명에게 이제 뇌물을 줬다는 건데, 뭐 이광재랑 안희정은 뭐 그 당시에도 뭐 유명했지만, 윤태영하고 양정철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이 권력의 핵심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2011년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양정철은 이 시기부터도 참 권력의 핵심과 미래 권력이죠. 이 당시에는 미래 권력일 텐데, 핵심적인 어떤 인물이다라는 것이 뭐 대내적으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러한 양정철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윤석열을 한번 조금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기사 하나 가지고 윤석열이 뭐 양정철을 뭐 인간적인 어떤 관계가 있어서 봐줬다, 뭐 이렇게 또 결론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윤석열이에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2일에 난 기사인데,